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코딩 테스트 실전 대비 모의고사 2차 문제집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문제집을 풀어봤는데 문제의 질이 되게 좋고 제가 내일 또 코딩 테스트 어디 또 뭐 하나를 준비하고 있어서 바로 2차를 풀어보려고 해요. 연습 삼아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머스에서 코딩 테스트 실전 대비 모의고사 여기 들어가가지고 테스트 입장에서 이거 지금은 8월 5일 기준으로 아직 2차 문제집까지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8월 10일에 3차 문제집이 공개가 되고 8월 23일까지 다 풀어볼 수 있어요. 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문제집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쭉 다 넘깁니다. 언어는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있는데 저는 파이썬으로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면 뭐 이런 응시자 서약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정보를 이거 내가 유튜브 문제 푸는 거를 찍어서 올려도 되냐 리뷰하고 풀이하는 걸 올려도 되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주신 게 어디 갔지?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있어요. 문제풀이를 블로그나 코딩 테스트 실전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문제풀이의 경우 블로그에 작성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시작. 세 문제네요. 이번에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잠깐 영상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을 했는데 괜찮네요. 저번에 보니까 뭐 자꾸 뚝뚝거리는 소리가 들어가고 막 차 소리, 매미 소리 다 들어갔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 상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각자 정수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 3명의 정수번호를 더했을 때 0이 되면 3명의 학생은 삼총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의 학생이 있고 각각의 정수번호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2, 3, 0, 2, 마이너스 5일 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의 정수번호를 더하면 0이므로 세 학생은 삼총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학생의 정수번호를 더해도 0이므로 세 학생도 삼총사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중학교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삼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중학교의 학생들의 번호를 나타내는 정수배열 넘버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학생들 중 삼총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세요. 그래가지고 넘버의 길이는 13 이하로 주어지고 넘버의 각 원소는 마이너스 1000부터 1000까지 정수로 주어집니다. 서로 다른 학생의 정수 번호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졌는데 이거는 이분 탐색 쓰면 될 것 같죠. 뭐냐면 이게 n의 3승이 되나? n의 3승이 되면은 이분 탐색까지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걸 파이참으로 저는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넘버가 마이너스 2, 3, 0, 2,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은 어디 보자 2분 탐색까지도 안 가도 되나? 정렬이 안 돼 있고 한다면 정렬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렬을 해가지고 중복을 피하면서 두 개의 숫자를 고르고 거기다 하나만 더해서 0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숫자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넘버는 일단 솔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그러면 앤서는 솔루션의 넘버일 거고 프린트 F 앤서는 앤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for 넘원인 레인 넘원인 넘버. 이거를 제가 다 한번 세볼게요. 그러니까 중복인 숫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복인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때 마이너스 2, 0 이렇게도 삼총사고 이렇게도 삼총사고 이렇게도 삼총사예요. 이런 경우를 고려를 하려면 얘네가 통째로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예상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넘버가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마이너스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그 정렬이 됐으니까 0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고 3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5가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길 바라거든요. 넘버가 이런 식으로 바뀌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카운터를 쓰겠습니다. 그럼 컬렉션 이퀄트 카운터 해서 처음에 소트 하지 말고 넘버를 카운터는 카운터 넘버 해서 for key value 넘버랑 등장 횟수를 카운트라고 할게요. in counter.items 그래서 이걸 새로운 넘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넘버는 append num이랑 count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이걸 한 줄로 줄일 수 있거든요. 약간 파이썬답게. 그래서 num count for num count in counter.items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줄로 줄어들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모양이 됐을 건데 정렬을 하고 싶은 거죠. number.sort key lambda xx의 0 하면은 넘버에 대해서 정렬이 되니까 정확히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출력을 해볼까요? printf 넘버는 넘버 해보면 이거랑 모양이 똑같죠.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for i in range 이제 최종 길이는 len 넘버로 하고 for i in range n보다 2개 적게 그리고 j in range i보다 플러스 1 한 것 i도 포함해서 n-1까지 그러면 num1은 넘버의 i의 0 count1은 넘버의 i의 1 그리고 num2는 num2랑 count2도 나오겠죠. 넘버의 i의 0 넘버 j겠죠. j의 0 넘버의 j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러면 이제 이 조건 마지막 삼총사의 세 번째 멤버를 찾으려면은 이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보다 큰 거에서만 찾아야 돼요. 이게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i가 얘였고 j가 얘였으면은 삼총사의 마지막 멤버를 여기서 찾을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i, j는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고 싶어요. 이렇게 IJ를 탐색을 했으면 이렇게 IJ 탐색했다가 다시 삼총사의 마지막 멤버를 뒤에서 찾는 일은 없도록 하고 싶어요. 이미 여기서 IJ를 탐색을 했으니까 I가 이거고 J가 이거였을 때 이런 삼총사를 이미 탐색을 했을 거잖아요. I가 얘고 J가 이거일 때 마지막 멤버를 이렇게 뒤로 돌아가 찾는 경우를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바이섹트를 쓸 건데 바이섹트를 바이섹트의 인자 중에 탐색하는 범위 최소한 로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바이섹트 레프트의 이 넘버에서 인덱스를 찾을 수 있는데 그 num3 같은 경우에는
num3, num2, num1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num3 같은 경우에는 0 마이너스 카운트 num1 마이너스 num2겠죠. 이제 num3를 찾을 건데 num3를 로우 범위에서 찾아야 돼요. 로우가 j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러면 되나? ij num1, num2, num3가 다 같으면 어떡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다 0이어서. 그건 좀 이따 계산하고.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바이세트 레프트에서 그 num3의 인덱스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지, 이 idx대로 따라갔을 때 실제로 num3가 존재하는지 찾아보고 if 넘버의 idx의 0이 num3가 맞으면, num3가 아니면 더 이상 이거는 이 반복자는 통과할 필요가 없죠. 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앤서도 초기화를 미리 시켜줘야겠네. 앤서는 0이고 얘는 이걸로 합시다. 해놓고 반복자를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앤서에다 더해줘야 되는데 if 이제 여기 밑으로는 다 더해주는 과정이거든요. 앤서에다 더해주는 과정. if 근데 i랑 j가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x, y, z를 각각 i, j, i, dx로 하는데 if x랑 y가 같은 경우에면 아니다. x, y, z는 count 1, count 2, count 3가 되는 그 idx 뭐지? 넘버의 idx 1번이 되는데 i랑 j가 같은 경우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고 if j랑 그 idx가 같으면 z도 마이너스 1 하고 앤서에는 그래서 x 곱하기 y 곱하기 z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은 놀랍게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죠. 튜플 인덱스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여기서 17번 라인에서 if idx가 랭 넘버보다 작고 이게 들어가야겠죠. idx가 크거나 같으면 continue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앤서는 4 4개의 쌍 틀렸네. 아니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2 나왔죠? 정답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통과를 되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나오네요. 뭐가 있을까? 000을 한번 넣어볼까요? 3의 길이 무조건 넘버는 3 이상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다른 걸 넣어봅시다. 넘버에 000을 넣어볼게요. 이러면 하나 나와야겠죠. 하나도 안 나오네.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면 n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n-2로 해서 문제인 것 같아. 굳이 n-2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다 하면 안 되나? 그래도 안 되네.
I부터 시작해서 N까지 12개? 말이 돼? 왜 그렇지? 디버거를 해보고 싶은데. J도 0. 넘3는 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 것 같다. 그죠? 삼총사가 나오는 경우가 셋을 쓸까? 그냥 삼총사를 통째로. 열두 명.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제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하긴 한데 넘1, 넘2, 넘3가 전부 0인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개 중에 뭐 3개를 뽑는다고 하면은 6 팩토리얼,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조합의 개수. 조합은 이터인가요? 이터 툴스, 임포트, 컴비네이션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 넘1이 0이고 넘2도 0이고 넘3도 0이다. 이 경우에는 앤서에다가 그 넘버 idx의 1번이 이제 카운트겠죠. 카운트 1이라고 할게요. 카운트 1이나 카운트 2나 카운트 3이 다 똑같을 거니까 카운트 1을 고르는 거예요. for in range none for I in range 그 몇 개가 있죠? 카운트 1개가 있는 거에서 그 뭐지? 바이섹트 컴비네이션 여기서 3개를 뽑는 거예요. 이거를 랭스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 이터 툴스 콤비네이션을 랭스가 없네요. 그럼 리스트를 해서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랭스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가로가 하나 모자라나? 그럼 13개라고? 왜? 컨티뉴를 해야죠. 그럼 1개겠죠. 전부 0인 경우에는 1개만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0이 만약에 4개면 어떻게 돼? 4종류, 그쵸? 이렇게 뭐 하나 4종류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경우니까 4종류가 맞겠죠. 이렇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약간 좀 더럽게 풀렸는데 중간에 고친다고. 실패 케이스가 아직도 있어. 뭘까 이건 6번 케이스는? 뭘까? 이게 약간 덧대는 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죠. 해보고 내가 생각 못한 케이스가 있다 해가지고 해보고 문제를 계속 덧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11-2 하면 1 나와야 되나요?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틀렸다고. 보면은 여기까지 들어왔겠죠.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넘3가 마이너스 2, 1
그러면 x는 1일 거고 y는 2일 거고 지금 y랑 z가 같은 경우인데 두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i랑 j랑 같은 경우, 이건 이제 i, j, idx 다 같은 경우, y랑 j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퉁치죠. 이런 거적대기 같이 문제 푸는 거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퉁칩시다.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이건 카운트 1일 거고 이건 뭐 카운트 2겠죠. 그럼 1이겠죠. 이렇게 뭐 두 개 중에 뭐 카운트 몇 개 중에 두 개 고르는 걸로 문제를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맞겠죠. 그쵸. 너무 누덕이다, 그죠.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좀 문제를 딱 풀고 나서 맞추는 게 일단 저는 1번이거든요.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철수는 롤케이크를 두 조각으로 잘라서 동생과 한 조각씩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이 롤케이크에는 여러가지 토핑들이 일렬로 올려져 있습니다. 철수와 동생은 롤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눠 먹으려 하는데 그들의 롤케이크의 크기보다 롤케이크 위에 올려진 토핑들의 종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린 조각들의 크기와 올려진 토핑의 개수에 상관없이 각 조각에 동일한 가지수의 토핑이 올라가면 공평하게 롤케이크가 나누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핑의 개수와 상관없이 각 조각에 동일한 가지수의 토핑이 올라가면 돼요. 예를 들어 롤케이크에 4가지 종류의 토핑이 올려져 있다고 합시다. 토핑들을 1, 2, 3, 4와 같이 번호로 표시했을 때 케이크 위에 토핑들이 1, 2, 3, 1 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세 번째 토핑과 네 번째 토핑 사이를 가르면 1과 3 사이를 이렇게 가르면 왼쪽은 1, 2, 1, 오른쪽은 3, 1, 4, 1, 2로 나뉘게 됩니다. 철수가 1, 1이 놓인 조각을 동생이 3, 1, 4, 1, 2가 놓인 조각을 먹게 되면 철수는 2가지 토핑을 맛볼 수 있지만 동생은 4가지 토핑을 맛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롤케이크의 네 번째 토핑과 다섯 번째 토핑 사이를 다르면 1, 2, 3, 1 하고 1, 4, 1, 2로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 철수는 3가지 토핑, 동생도 3가지 토핑을 맛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공평하게 롤케이크를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위에 롤케이크를 뭐 1, 2, 3, 1, 2, 4, 1, 2로 나눠도 공평하게 나뉩니다. 어떤 경우에는 롤케이크를 공평하게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롤케이크에 올려진 토핑들의 번호를 저장한 정수별 토핑이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 롤케이크를 공평하게 자르는 방법의 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합니다. 토핑의 길이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 1000만, 10만, 100만으로 주어지는데 문제 풀면서 느낀 건데 이것도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인덱스 그걸로 하면 되죠. 그래서 토핑을 해놓습니다. 1, 2, 3, 1, 2, 1, 3, 1, 4, 1, 2 해놓고 토핑의 원소는 10,000 이하. 원소가 많네요. 일단 그럼 하겠습니다. 앤서는 솔루션의 토핑 프린트 f 앤서는 앤서. 그래서 그 가르는 기준점을 i라고 할게요. 그래서 for i range 랭 토핑 그리고 패스 앤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가지수를 세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가지수를 세는 거니까 철수를 AB라고 다 딕셔너리로 관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철수랑 누구죠? 이 버릇없는 철수랑 동생이 각각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하면 됐죠.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죠? 참 재미없지만 레프트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둘 다 딕셔너리로 관리를 할게요. 왜 딕셔너리로 관리를 하느냐?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 딕셔너리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키의 개수를 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초기화를 다 해줍니다. 넘인 토핑에서 아래 넘은 그 R 넘 not in R 였으면 아래 넘은 1 였으면 아래 넘에 플러스 1씩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디폴트 딕셔너리를 써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디폴트 딕셔너리 써도 되죠. from collection에 디폴트 딕셔너리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이제 지금은 동생이 다 먹는 과정이에요. 동생이 다 먹는 과정이고 그래서 일단 각각의 반복자를 돌면서 슬라이스를 해가면서 앤서를 추가를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if 랭 l.keys랑 랭 r.keys가 같으면 앤서에다가 가지수를 하나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최초에 이걸로 하고 그래서 if len l.keys가 len r.keys랑 같으면 앤서는 플러스 1 해줍니다. 이것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자를 1씩 뛸게요. 이제는 한 칸씩 옮기는 과정이에요. 한 칸씩 옮겨놓고 마지막에 다시 또 랭스를 체크를 할게요. 한 칸씩 옮긴다고 하면은 철수는 하나를 얻고 동생은 하나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다가 넘은 토핑의 i 그래서 그 아래 넘에 동생은 하나를 잃어버릴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 이거 딕셔너리기 때문에 음수가 돼도 키는 삭제가 안 되거든요. 얘가 만약에 0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키를 삭제를 할게요. 이건가요? 아래 넘을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L도 더해줍니다. L은 if num not in L 이었으면 똑같이 이제 넣어주죠. L의 num은 1이 될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L의 num에 플러스 1씩 해라. 이 과정은 사실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토핑의 종류만 중요하니까. 네, 뭐 같이 넣어 놓을게요. 해서 풀면 뭐죠? 뭐에서 잘못된 거야? 아 이거 여기서 랭스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죠. 2 그쵸. 풀린 것 같은데? 오 왜? 있다고? 왜? 앤서를 여기서 출력하고 디버깅을 해봅시다. 더해지는 과정에서 int i 앤서 i는 i 이거 디버깅을 해봅시다. 왜? 뭐가 들어있는데? 보면은 이 초기화 과정 첫 번째에선 당연히 0이겠죠. 여기서는 그게 나오면 안 돼요. 앤서가 당연히 동생이 더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아예 공평하게 나눌 수 없어요. i가 2일 때 0, 1, 2일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왜? 3개잖아. 더 해볼까요? 힌트 F L은 L R은 R L과 R을 출력을 해보면 L은 2, 3? 왜 1을 안 가져?
아, 그렇네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과정을 제가 잘못 생각했네. 이거 그냥 하나로 퉁쳐져야 되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같이 요 순서가 되는 게 맞네요. 그러면 맞겠죠? 맞췄습니다. 다음 3번. 빨리 하면 1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겠는데? 강철 부대의 각 부대원이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특수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잠깐 10분이 다 돼서 끊었다 갈게요. 3번. 강철 부대의 각 부대원이 여러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특수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지도에서 강철 부대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은 유일한 번호로 구분되며 두 지역 간의 길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1로 동일합니다. 임무를 수행한 각 부대원은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최단 시간에 부대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적군의 방해로 인해 임무의 시작 때와 다르게 되돌아오는 경로가 없어져 복귀가 불가능한 부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철 부대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총 지역의 수 N, 두 지역을 왕복할 수 있는 길 정보를 담은 2차원 정수 배열 로드, 각 부대원이 위치한 서로 다른 지역들을 나타내는 정수 배열 소스, 강철 부대의 지역 데스티네이션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소스의 원소 순서대로 강철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최단 시간을 담은 배열을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로 완성해주세요.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대원의 최단 시간은 -1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졌는데 뭐또 해보죠. N은 3, 로드는 1, 2, 2, 3, 소스는 2, 3, 데스티네이션은 1, 앤서는 솔루션 M 로드 소스 데스티네이션 def 앤서는 앤서. 그래서 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2번인데 1번까지 2번에 있는 애는 지금 길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1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같이 주어졌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1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예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제 얘가 부대고 얘가 베이스고 얘가 데스티네이션이죠. 베이스 결국 데스티네이션이죠. 얘랑 2번이랑 연결돼 있고 3번 노드랑 연결돼 있어요. 3번 위치랑. 2번에 있던 애는 1번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갈 수 있고 3번에 있던 애는 1번까지 가는데 두 번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1, 2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면 1번이랑 4번이 연결돼 있고 1번이랑 2번이 연결돼 있고 2번이랑 4번도 연결돼 있고 2번이랑 5번 4번이랑도 5번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부대원들은 3, 1, 3, 5에도 들어있어요. 한 명 들어있고 여기도 한 명 들어있고 3번에도 들어있는데 3번 노드에도 들어있는데 얘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죠. 얘는 -1이고 5번에 있던 애는 애초에 베이스에 들어있었죠. 얘는 0이고 1번에 있던 애는 가장 빨리 가는 게 두 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여기서 n은 10만 이하고 3 이상 10만 이하로 주어지고 로드의 길이는 50만 이하로 주어지고 로드의 원소는 AB2 형태로 주어지며 AB가 서로 왕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B가 같게 주어지진 않아요. 동일한 정보가 중복해서 주어지지 않고 AB가 있다면 BA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좋죠. 소스의 길이는 500 이하이고 소스 i는 n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당연히 그래야겠죠. 데스티네이션도 n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그래프 탐색 문제인데
뭐지? 이게 엄청 길 수도 있어서 그냥 막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갔을 때는 두 칸인데 한 번에 바로 가는 것도 있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죠. 지금 느긋하게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최단 경로 알고리즘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죠. 어떻게 하면 좋냐면 DFS 모든 소스마다 BFS를 해본다. 소스마다 출발을 해서 소스가 근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노드가 해볼까요? BFS로 일단 해볼까요? BFS로 되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500 곱하기 모든 노드를 다 일시백, 천만, 10만 될 것 같거든요. 모든 노드를 다 탐색해도 그거잖아. 5천만인데? 500만인데? 10만, 100만, 1000만, 5천만인데? 1억이 안 되잖아. 통상 1억 번 이하의 연산으로 한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서 하거든요. 왜 내가 지웠어 이거? 그래서 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위치 정보를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로드인 로드 AB라고 할게요. AB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라고 하지? 이 간선들을 뭐라고 하죠? 엣지라고 할까요? 엣지는 레인지 n 플러스 1로 하겠습니다. 지금 번호가 다 1부터 주어져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n 플러스 1로 할게요. 그러면 엣지스 A에는 어펜드 B가 들어가야 되고 엣지스 B에는 어펜드 A가 들어가야 되고 요 과정을 하면은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for start in source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 BFS를 합니다. 그래서 BGT들을 만들고 first range n 플러스 1 해놓고 Q도 만들고 from collection import back 사실 근데 이거 BFS 한다고 해도 BFS보다 사실 더 좋은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떠올라서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큐에다가 스타트를 넣어서 하고 비게티드의 스타트는 true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while Q가 있는 동안에 노드는 Q.popLeft 현재 위치를 current라고 할게요. 그럼 current next 노드 넥스트는 그 엣지에 들어있겠죠. 엣지에 커렌트에 들어있겠죠. if BGT들을 false로 안하고 마이너스 1로 할까요? 아니 그냥 이거 그것도 합시다. 그 스텝도 같이 넣읍시다. 그래서 스텝에서 뭐야? if 현재 위치가 지금 도착하고 싶은 데스티네이션이랑 같으면 answer에다가
스텝을 어펜드 스텝을 하고 브레이크를 타면 되겠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Q에다 계속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Q에다가 if 일단 체크를 방문을 한 건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next가 true면 continue 아니면은 Q.append next에 step 플러스 1 그리고 visited next는 true 이런 식으로 BFS를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랭스가 안 들어갔다. if 그 answer에 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만약에 answer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갈 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것도 i로 할까요? 얘 개수를 세고 싶으니까 i enumerate source i랑 같다 이러면은 이제 answer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는 들어갔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거는 현재 노드 이 스타트에서는 도저히 데스티네이션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answer에 마이너스 1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되는 적이 없죠. non iterable 이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넣었나? 튜플로해서 그런가? 캔낫 언팩 깔 수 없대요. 왜일까? 초기화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나오죠. 당연히 이거 덱 이거 소개하는 법을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직은 맞죠?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거 BFS는 기본적으로 완전 탐색이에요. 완전 탐색으로 될 것 같거든요. 됐으면 좋겠네. 되네요. 아 걸린다. 더 나은 걸 내놔라 이건가? 불안하죠 지금 하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틀릴 준비. 다 틀리네. 실패 시간 초과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좀 빡빡하긴 했어요. 5천만이면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중간에 연산이 막 이게 그 좀 생략해서 뭐 5천만 이런 거 사실 5천만 번의 연산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시간 초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받았네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고민의 시간. 지금 중복해서 탐색하는 걸 없애야 돼요. 지금 더 효율적인 탐색 방법을 떠올려야 돼. 이미 체크를 했잖아요. 보면은 봐요. 새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미 체크가 돼서 이거 두 번째 예시를 그리는 거예요. 1, 2, 4, 3은 동떨어져 있겠죠? 3, 2, 4랑 연결돼 있고 4랑 5랑 연결돼 있고 2랑 5랑 연결돼 있어요. 1번부터 제가 탐색을 해가지고 뭔가 첫 번째는 1번을 탐색을 해가지고 얘가 두 단계 만에 간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어. 얘는 2야. 이 두 단계 만에 밖에 갈 수 없어. 다음 내가 2번 노드에서 출발해서 5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을 해봅니다. 근데 해보니까 얘가 이미 방문한 노드야. 이미 이 과정을 끝까지 다 거쳤어.
아니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5번에서 출발해서 각자 갈 수 있는 거리를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5번에서 출발해서 각자 BFS, 어차피 이건 한 번에 그 BFS로 다 해결되니까 5번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노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5번에서만 출발하는 BFS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아, 이거 최단거리 알고리즘에서 좀 멀어지는데, 갈수록. 그래도 답을 맞추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떠오른 아이디어로 하겠습니다. Q는 되고, visited는 false. visited를 애초에 false로 안 하고, 스텝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1은 방문을 안 했단 겁니다. range, 랭 n, n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앤서는 마지막에 처리하죠. Q에는 데스티네이션에서 0, 뭘 visited destination은 true. 뭐 이렇게 해놓고 true를 하지 말고 0이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BFS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while Q 그래서 현재 노드랑 스텝을 Q에서 받고, 그리고 if visit for next는 엣지에서 받습니다. 엣지에서 받고, if next가 이미 방문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죠. visited nex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continue 아니다 라고 하면은 는 스텝 플러스 1이겠죠. 하면서 이제 Q에다 넣어줍니다. 넥스트랑 스텝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visited 이 10만짜리에다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answer는 쉽게 할 수 있어요. for source in source 해서 answer.append visited source 하면 되죠. 최단거리 알고리즘 쓰지 않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죠? 풀었습니다. 50분 안 됐죠? 50분 안 되고 세 문제 다 풀었습니다. 뿌듯하네요. 치킨 먹을 자격 있죠? 치킨을 시켜놓고 문제 리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리뷰를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 찾기예요. 세수를 더해서 이게 뭐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쭉 중복이 가능한 정수 배열 안에서 세 개의 수를 골라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는 쌍의 개수를 0을 만들 수 있는 세 개의 쌍을 세 개로 이루어진 숫자 쌍을 만들어내라. 그게 몇 개가 있냐, 몇 개의 세트가 있냐, 이걸 찾아내라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쓰면은 카운터를 써가지고 딕셔너리를 쓰면은 찾을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일단 이거 쭉 정렬을 해요. 카운터를 안 쓰고 그냥 리스트를 정렬을 해요. 첫 번째 예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0, 2, 3이 됐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거를 이제 n제곱만큼 반복자를 돌아요. 반복문 i 안에 i인 레인지 뭐 n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안에 반복문 j를 돌아서 i랑 j를 두고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3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i랑 j를 찾았으면은 i랑 j랑 더해져서 0을 만들어낼 수 있는 k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k를 바이섹트로 찾아내요. 왜냐면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정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로직 n 로그 n에다가 바이섹트 하는 거는 끼키야 로그 n이거든요. 찾아낼 수 있어요. 몇 개가 있는지. 그런 로직을 쓸 수도 있어요. 몇 개가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바이섹트로. 만약에 뭐 딕셔너리든 뭐 컬렉션이든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못하거나 뭐 C 언어 같은 걸 썼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분 탐색을 구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겠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나랑 매칭되는 멤버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얘도 되게 빠르거든요. 딕셔너리도 그 메모리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범위가 되게 작게 주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범위가 되게 작게 주어져서 사실은 뭘 해도 N3승을 돌아도 아마 이거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엄청 작게 주어져서. 13이면 팩토리얼도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네요. 그래서 N3승까지도 돌 수 있는 그 제한 사항이어서 좀 더 여유롭게 풀어도 되지만, 이거를 제가 이분 탐색을 언급을 한 이유는 n로그 n만에 풀 수 있고, 기본적으로 n로그 n 이분 탐색을 쓰는 이 로직에서 이분 탐색을 쓴다고 하면은 5에 n로그 n에 플러스 n제곱이겠죠. 그래서 뭐 n이 좀 크게 줘도 한 1000 이렇게 주어져도 풀 수 있는데,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뭐 i랑 j가 같은 경우, 뭐 j랑 k랑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이런 이제 그 중복해서 인덱스를 찾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막 000이었어요. 000이었으면 내가 얘를 i로 잡았고 얘를 j로 잡았는데, j는 무조건 i보다 크게 시작하면 되겠죠. 근데 k를 바이섹트 하라고 하면은 얘만 잡아야 되거든요. 바이섹트 하려고 하면 요거를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바이섹트 그 파이썬 바이섹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로우를 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로우를 검색을 해가지고 똑같이 내가 찾고자 하는 0이 있어도 최소 인덱스, 내가 로우를 만약 2로 줬다라고 하면은 이 최소 인덱스 2 이후로 0을 찾아요. 그래서 로우 값을 줘가지고 뭐 로우를 뭐 j 플러스 1로 주면 되겠죠. j보다 큰 걸로 줘가지고 개수를 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아마 문제를 내신 분은 이런 걸 의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딕셔너리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딕셔너리로 풀어도, 딕셔너리 자체도 원체 좋은 그 자료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걸 알고 있으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죠.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순을 롤케이크를 2조각으로 잘라서 동생과 한 조각씩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토핑들이 일렬로 올려져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인덱스로 풀었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죠. 슬라이딩 그걸 하는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10,000개다 보니까 뭐 실제로 이제 동생이 몇 개를 가져왔고 형이 몇 개를 가져있고 이거를 다 체크하는 거를 짜기보다는 딕셔너리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냥 그 동생이 이제 하나씩 잘라가면서 더 이상 이 종류의 토핑이 없다, 해당 종류의 토핑이 없다 라고 하면은 키를 삭제하고, 형이랑 동생이랑 공평하냐의 기준을 딕셔너리의 키의 개수가 같은지로 판별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거 보면 뭐 LR 나눠가지고 오른쪽이 동생, 왼쪽이 형 이렇게 해가지고 인덱스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동생 거에서 하나씩 빼고 형 거에서 하나씩 더해가지고 키를 더하는 과정, 키의 개수를 비교하는 과정인데, 좀 컴팩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출해도 되고, 보면 좀 좀 이렇게 구색을 맞춘 코드 같은 게 있는데, 보면은 뭐 형 거 같은 경우에는 더해지면 종류만 정해지니까 형은 계속 이제 i가 지나가면서 형은 더하기만 하잖아요. 빼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개수를 더 더해줄 필요가 없어요. 개수를 셀 필요는 없어요. 있냐 없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형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빠져도 되고, 그리고 뭐 이 과정 있잖아요.
뭐 딕셔너리 안에 키가 있으면은 1을 더해주고 없으면은 1로 초기화해라. 이 과정을 좀 더 간편하게 해주는 게 이제 그거거든요.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 dict 이거거든요. 디폴트 딕 해가지고 그 생성자에다가 자료형을 넣어주면은 얘가 이 과정을 알아서 이 과정을 알아서 해줘. 이걸 한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그냥 키가 들어왔을 때 키가 없었으면은 키에 대해서 이 넘이 없었으면은 애초에 인티저의 기본 인티저로 넣었으면은 기본 0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이제 아까랑 이제 같은 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좀 많이 간편해졌죠? 디폴트 딕셔너리를 쓰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탐색 문제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프 문제라는 건 알았는데, 완전 탐색을 해도 되냐라고 처음에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면 좀 빡빡했거든요. 각 소스에 대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까지 몇 걸음에 갈 수 있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n이 제법 크다 보니까 10, 100, 1000만, 10만이 되다 보니까 소스가 500개잖아요. 500개에 대해서 10만 개를 전부 탐색을 하는 로직을 세우면 그냥 500에다 10만만 곱해도 5천만이에요. 거기다 뭐 비짓을 체크를 하고 뭐 큐에다 넣고 넣었다 뺐다 이런 과정이 들어가면은 시간 초과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산 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출을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소스별로 모든 소스에 대해서 BFS를 수행했을 때는 시간 초과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최단거리 알고리즘 중에 뭔가를 써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떠올랐던 게 이제 출발을 꼭 소스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데스티네이션에서 출발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쵸 사실은 데스티네이션에서만 중요하죠. 다른 그 거리보다 데스티네이션에 출발해서 딱 한 번의 BFS로 이제 각 소스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할 수 있었어요. 체크를 하기 위해서 비지티드 리스트를 썼고 마지막에 앤서는 이제 소스별로 데스티네이션이랑 거리가 얼마인지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미 비지티드를 돌면서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넣어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줄로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줄이면은 좀 더 간편해지죠. 이렇게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뭐지? 뭘 찾는 게 아니란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페이지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테스트 메인으로 이동하라니까 찾을 수 없다고 하네. 잘못 연결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보자면 좀 리뷰를 해보자면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쉬운 알고리즘 위주였어요. 뭔가 특별한 탐색 알고리즘이나 특별한 그래프 이론, 특별한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리디, 뭐 이분 탐색 이런 거를 안 써도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쓰라고 나온 것도 깨기도 한데 그 아까 뭐였죠? 삼총사인가? 그거는 이분 탐색을 써도 괜찮은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좀 한 중급 이상의 난이도의 알고리즘을 몰라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많이 돼 있었어요. 난이도를 일부러 조절을 한 건지 좀 쉽게 내준 경향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를 무난하게 풀 수 있다. 1시간 내지 뭐 1시간 30분 내에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기업들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코드를 가다듬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좀 지식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기업 코딩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사실은 좀 낮은 편이에요. 좀 더 어려운 문제도 도전을 하셔야 되고 거기는 그 합격선에 도달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내기 두 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기업 코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그 어렵지 않은 문제들만 접하지 말고 조금은 더 고난이도 문제를 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을 정해서 모의고사 풀어보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되게 좋은 연습이긴 하지만 내가 지향점이 조금 더 높다. 나는 대기업 호텔을 보겠다. 혹은 뭐 나는 알고리즘 대회를 나가겠다. 대회 나가시는 분들 근데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좀 더 코테를 잘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연습을 다 닦고 나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좀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문제 풀어봤는데 내일 코테 대비해서 그래도 가벼운 웜업이 잘 됐던 것 같고 저녁 먹기 전에 다 풀려서 기분은 좋네요. 오늘 운동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리고 어, 딱 기분 좋게 자고 내일 코테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